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의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했던 주말과 달리 어제부터 내리는 비 때문에 다시금 쌀쌀해졌는데요. 봄이 오기 전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이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비일까요? 오늘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아직 집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산을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과나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우산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서 개인적으로 우산을 쓰면서 그 바람을 뚫고 걸어가기가 힘들었는데요. 바닥만 보고 걸어가다가 제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민들레였습니다. 어디서나 매우 흔하게 보이는 이 민들레가 바람에도 끄떡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줏대 있는 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속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민들레. 흔하지만 늘 변함없이 발견하면 반가운 꽃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입니다. 민들레는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동국인 여러분도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처진다면, 좀 파이팅이 부족하다면 오늘은 민들레처럼 끈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본인의 꽃을 피우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끈기 있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장윤서입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무심코 내딛는 걸음에 아파하며 돌아설까. 구겨진 잎사귀라도 예쁜 책에 꽂아놓고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많이 웃을게요. 당신의 미래에 투표하세요. 핑미 핑미 핑미업. 스펙을 위한 모든 정보 핑미업.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공모전은 코삭 공모전입니다. 광고 홍보 혹은 미디어 관련 업계를 꿈꾸는 대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코삭이 올해 2024년도에도 찾아왔습니다. 코삭은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로 광고산업의 활성화와 예비 광고인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국내 대표 산학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코삭 공모전을 통해 예비 광고인들이 광고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실무 경험, 전국의 검증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전입니다. 이번 2024년도 주제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국민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제안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주제에 속해 있는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 그 세부 주제들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혹은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도교수를 선임한 2인에서 5인 팀으로의 구성이 필수입니다. 코삭 공모전은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대회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작품 접수는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코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점수가 되면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획서를 심사하고 지역대회 진출팀을 선정하는데요. 지역별 11개의 팀을 선정합니다. 다음 지역대회에서는 지역별로 전국대회에 진출할 2팀을 선정하는데요. 지역대회에서는 팀별 10분간 발표를 진행하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마지막 전국대회에서는 지역대회와 마찬가지로 팀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팀은 상장 및 트로피,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인턴십 지원과 각종 상위 수상합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광고대회인 코삭 공모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스펙 코너는 2023 코삭 수상자의 인터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상자님은 코삭 도전자들을 위한 팁으로 그 당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지가 중요하니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코삭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스펙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내가 놀 자리나 마도 한참 더 외로 아니 적당히 미끈한 곳에 뿌리 내리긴 싫어 내 뒤로 착착 따라붙어 다 예쁘게 줄지어 난 기어코 하늘을 필래 What a tiny letter 아슬아슬히 나는 훨씬 하나도 다른 길을 향해서 Fire to blue 혹시 나의 안부를 묻는 누군가 이거든 전해줘 깨는 올 시가 됐다고 You say who may fly You say who then I'll fly 날 따라 even with the wings 날 따라 떠올라 공주 You say who I may fly You say who then I'll fly 난 널 볼 수 있게 날아줄게 한가운데 시력을 위해 꼭 추천한 선글라스 올려보면 눈부셔 고소공포 하나도 안 모셔 따가운 태양과 무지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가는 무심히 내려보리 구름을
한 학기 끝엔 모두가 똑똑해지길. 여러분의 지식을 달콤하게 채워드리는 한 권의 지식 여행. 함께 떠나보아요. 한 권의 지식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역사에 이어 경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역사에 대해 말할 때 각 시대의 특징에 따라 시대를 나눴었는데요. 경제 파트에서도 4개의 경제 체계를 구분합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로 나누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우선 정부와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시장 안에는 개인과 기업 두 가지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체가 시장을 구성한다고 해요. 정부는 이 두 가지 주체에 대립하며 세 번째 사회 주체가 되는 국가의 통치기구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입이란 크게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조율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는 재정이 안정되고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이 축소되죠. 따라서 경제정책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과 관계하고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세금이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결정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확대와 축소는 경제적 활성화와 침체를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경제 체제를 구분해 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깔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깔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
경제 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답하기 전에 부와 재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생산수단과 잉여생산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수단은 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지만 잉여생산물은 소비하면 사라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생산수단입니다. 누군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하겠죠. 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습니다.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즉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화, 반대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모두 관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책에서는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잉여생산물 모두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공산주의는 잉여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오늘은 경제 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더 세분화된 체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지식을 들고 올게요. 한 학기 끝엔 모두가 똑똑해지길. 여러분의 지식을 달콤하게 채워드리는 한 권의 지식여행. 다음 주에도 알찬 지식 들고 올게요. 안녕!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난 그대뿐이에요. 그대 뒤에 나 있을게요. 한 걸음 뒤에서요. 그대 내 마음 모르죠. 눈물이 글썽여요. 그댈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혼자 하는 사랑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가겠죠. 그런 내가 슬퍼요.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그대 곁에 있는 날 힘껏 소리쳐 불러봐도 마음의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민들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로 4, 5월에 피는 민들레는 샛노란 꽃을 피우다가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꽃의 수만큼 솜털 열매들이 둥근 공 모양으로 열립니다. 이를 홀씨라고 부르는데 홀씨들을 입으로 살짝 불거나 바람이 불면 날아가 씨앗을 흩뿌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을 이어갑니다. 민들레 하면 일편단심 민들레라고도 많이 불린다고 하는데요. 일편단심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색보다 뿌리 때문이 크다고 합니다. 뿌리가 곧게 내리뻗기 때문이죠. 모든 뿌리가 튼튼할 것 같지만 옆으로 뻗은 실뿌리는 아주 빈약하다고 해요. 오로지 중심뿌리 하나가 굵고 곧게 생겼습니다.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에만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꽃말은 행복과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민들레가 이런 풍부한 꽃말을 가지고 있다니 어쩌면 행복과 감사도 흔하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민들레의 노란 꽃처럼 꽃이 진 후에도 날아가는 하얀 홀씨처럼 여러분도 끈기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학우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손승연, 기술의 김예지, 함께한 저는 장윤서였습니다.